소품들을 좀 가져와 달래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진짜 애정품 코너 이런 건 아니지만 신경을 쓰는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미리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질문을 좀 준비를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현장에 나가면 좀 당황을 덜 하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외선순환열차 오늘의 기장 정치외교학과 1사학번 졸업생 김건휘입니다. MBC 취재기자 직군으로 2019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제가 하는 일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흔히들 9시 뉴스라고 알고 계시는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에 들어가는 리포트를 만드는 게 제 일이고요. 입사하고 2년 2개월 정도 사회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부로 옮겨와서 재정과 금융 파트를 약 6개월 정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떤 게 자신과 가장 잘 맞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각 부서별로 장단점이 뚜렷해요.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재난사고 현장도 있고 좀 사회에 소외된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도 있고 여러 현장들을 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동성, 다이나믹스가 높은 편이었고요. 지금 있는 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 쪽에서는 뭐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재정이나 금융에서는 정부의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나 더 나아가서 뭐 은행이라든가 그런 금융 섹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정치부 생활이 좀 더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학부 전공도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정치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축은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옆에서 관찰을 하니까 몰입도도 커지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얘기하면서 나라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고 국회에 또 보좌진들이랑 같이 아이템이라고 할까 기사거리를 같이 발굴하면서 디벨롭 시켜보는 과정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바르샤바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시설입니다. 이 지역 시민단체가 폴란드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 반나절을 살펴봤는데요.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난민 시설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선배님의 기자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활동이 있나요? 제가 사회부 막바지 때 취재했던 사건이었는데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사한 일을 좀 뒤늦게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사안 자체가 또 안타까웠지만 뭔가 밝혀내야 될 부조리들이 좀 있는 사건이었고 당시 한국전력이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은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보도적인 성과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전력이 전기를 다룰 때도 노동자들의 내리는 지침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전보다는 안전에 훨씬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꼽자면 이태원 참사 국면했던 보도 하나가 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윗세대 선배들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가 그랬을 것이고 더 위로 넘어가면 무슨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트라우마틱하다고 각인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물론 입사하고 재난사고가 되게 많았지만 이태원이 가장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때 제가 사회부 소속은 아니고 잠깐 그 참사 태스크포스 팀에 파견이 돼 있을 때였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공조를 할 수 있게 만든 통신망이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건데 예산도 한 1조 5천억 정도 그때까지 투입이 됐었고 그런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데 저희가 사용 내역을 받아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설마 했던 게 실제로 그랬다는 걸 확인을 하니까 굉장한 무력감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어쨌든 빨리 보도를 해야겠다고 하고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해내긴 했는데 사람이 159명이 죽었는데 네. 그 직후에 너네가 이걸 잘 안 해서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데 못 산 거다라고 지적하는 입장도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도 재난 국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초단위로 분단위로 봤다 보니까 이때 썼으면 이때 좀만 더 일찍 가동이 됐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아직도 종종 들어요. 이 보도를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근데도 아직도 한 번씩 좀 생각이 나요. 그 주변을 지나거나 하면. 취재하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그런 활동이 있을까요?
이것까지 해봤다. 네. 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이제 방역수칙 위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찾느라고 네. 제가 학생 때도 안 가봤던 헌팅포차를 되게 서울 곳곳에 있는 곳으로 진짜 많이 다녔어요. 거의 블랙리스트 오를 정도로. 그래서 몰래 촬영 장비 갖추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왜 마스크를 안 하고 오셨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정말 좀 별의별 짓도 다 해본 것 같고 약간 탐사 취재 비슷한 게 그 불법 개농장 관련이었는데 그런 농장들은 순순히 침입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몰래 들어가고 잠입을 하고 인근의 개 경매장. 경매장 근처에는 이렇게 개고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떨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연한 불법 시설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잠입 수사를 또 하신 거네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꿈꾸던 기자 생활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꿈꾸던 기자 생활과 현실이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기자가 되고 나서 생긴 삶의 변화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직업을 꿈꿀 때는 저녁이 없는 삶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초년생 때 정말 저녁이고 밤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되게 불규칙적이고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힘든 면들도 있었고 일상 언어 습관도 제가 원래도 좀 그런 경향은 있는데 좀 더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먼저 물어본다든가 약간 취조를 하듯이 물어보는 경우도 생기고 워낙 직업 특성상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술자리도 많고 이런 면들 때문에 살도 찌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좀 노화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쪽에 변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기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비교적 최근에 쓴 정치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 한 8, 9시 전까지 그쯤 선에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기자실로 가요. 가면서 아침에 라디오에서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 같은 거 체크도 하고 사실 정치권은 그날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주요 정치인들의 동선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꼭 정치부가 정치 이슈만 다루지 않거든요. 의원들마다 보좌진들이 있는데 그 보좌진들이 발굴하는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발굴하는 자료를 가지고 좀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밝혀내는 좀 취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녁 뉴스를 만들어야지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저녁 뉴스가 잡혀있는 날에는 그래도 빨라도 한 7시쯤 끝나지 않을까요? 늦으면 8시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취재하러 다니실 때에는 퇴근의 개념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건 또 좀 다른 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돌다가 거의 반드시 회사에 돌아와요. 저희 사옥으로 돌아와서 영상 편집되는 과정까지 보고 가니까 그러면 또 퇴근이 늦어지죠.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이메일 이름을 방송국 선배들이 지어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메일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짓게 되는 건가요? 이게 참 기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가 지어줘요라고 말해야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도국에 들어오기 전에 연수 기간이 있는데 그 연수 기간에 사는 메일을 지어요. 그러니까 선배 기자들을 만나기 전에 메일 주소가 정해지는 셈이거든요. 어느 기자든지 간에 본인의 이메일이 좀 각인이 잘 되길 바랄 거예요. 전화로도 이메일을 부를 때 일단 너무 길거나 복잡하거나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각인이 잘 되는 방향으로 고안을 하려는 노력은 좀 있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저게 참 수습 기자 끝날 때쯤에 지었던 것 같긴 한데 자꾸 약간 매몰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반에 뜻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고 되게 좀 약간 갈팡질팡을 하던 국면이어서 감당하기 어렵고 이게 될까 싶은 순간이더라도 초심을 이어가자 이런 뜻으로 압도되지 않겠다고 좀 다소 거창한 네이밍을 했습니다. 기자는 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회적인 뉴스를 취재하시면서 취재나 보도가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네. 큰 규모의 재난 현장에 가면 유가족들이 와요. 근데 말을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막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나중에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도 제 감정 통제하고 질문을 하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은 누구한테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외대에는 여전히 기자를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기자가 되기 위해 스택이나 그 교내 활동 같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보통 기자들 준비한다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결론만 말하면 언론고시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가장 오래 한 거는 교내 토론 동아리. 제가 5학기를 했으니까 그거 하면서 뭐 공개 토론,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대회도 정말 10몇 개를 나가고 이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7년 전이거든요. 제가 이 동아리 하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만든 게 공개 토론 시스템인데 이런 걸 하나 하면 거의 방학 내내 이것만 공부를 해요, 애들끼리. 지금까지도 한 7년 지났는데 전통이 잘 이어져 오고 있어서 이건 좀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개 토론 활동도 면접과 논술 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4때 중앙일보에 칼럼을 한번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투표율 제보 방안에 관련된 칼럼이었거든요. 2016년 10월 15일이니까 8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좀 아이돌들을 동원을 해서 그 투표하라고 제고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과연 투표율 제고에 이득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냐.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근데 제가 읽었던 정치 서적에서 좀 인용을 한 건데 공교육 과목에 현대정치라는 과목을 신설을 해서 투표라는 게 왜 필요한지 민주주의의 그런 필요성과 개념과 그런 체계를 학습시키면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한 칼럼이었는데 이게 인터넷 바이럴 타고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서 그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편지도 보내와서 좀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정량화된 스펙이 아니라 제 정성 요소들로 쌓이는 거예요. 그 경험치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이자 내공으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경험,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에 적을 얘기들이 풍부한 상태면은 저는 그게 스펙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만으로 5년이 채 안 된 아직은 저연차 주니어급 기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되게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아서 일단은 기자로서 좀 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재 많이 하고 좋은 기사 쓸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계는 외대 선배들이 진짜 많고 저 외대라는 학교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파트 중 하나가 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회 출입하거나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외대 선후배들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동질감도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 대한 비관은 좀 적당히 접어두시고, 그리고 이걸 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조바심을 빠지기보다는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고 영화 한 편 더 보고 좋은 음악 많이 찾아 듣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의 가지수와 층위를 넓히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좋은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선순환열차 기장 김건희였습니다.